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2일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상당히 방송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금 쉬어가면서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내일 아시다시피 이제 월요일 날이잖아요. 내일 조간용 뉴스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요, 오늘 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는요, 내정치하겠다, my way,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정치를 하겠다는 이 표현의 강도, 그리고 내용의 논리가요, 굉장히 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뭐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독립된, 즉 그동안에는 뭐 이 대통령의 철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정권 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런 여의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천제도 내가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당헌 당규까지 다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는 공천제도를 손 못 대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공천권 행사할 것도 아닌데 무슨 벌써 공천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똑부러지게 내정치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조기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전망들이 많이 지금 살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당당하다, 빨리 수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독립된, 즉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내정치, 그 다음에는 당의 중리든 원로든 간에 당대표가 최고인데 나보다 더 뭐라고 하자면 나를 이 권력 당 서열 하이에라키 상으로 나보다 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함부로 선배 이런 거 까불지 말아라, 이런 또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박성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더 이상 정진석 밀어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에서 정진석 이 국회 부의장, 내가 더 우야, 어디다 대고 나를 자꾸 선배 운운하면서 건들어, 더 이상 건들지 마, 또다시 저격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장제원 의원, 그 다음에 권성동, 이 민들레 추진을 두고 권성동 의원이 세게 반발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형, 나는 영원히 형이야, 형 내가 따를 거야,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의리 차원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안 한다고 했어야지 무슨 의료 자리에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러니까 말이죠, 정진석 선배라고 하는 사람 내리치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도 내리치고, 그 다음에 당으로부터 내보다, 그러니까 만인 이 총리를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 대통령 빼놓고는 최고 우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본인을 말하자면 그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요? 비판했던 사람들 당내, 내가 제일 서열이 높아,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1년 동안 나는 내정치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선언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이제 민들레 모임을 주관한 간사라고 알려졌잖아요. 이철규, 이용호. 이 이용호 간사격인 이용호 의원이 말이죠, 이거 민들레 나 안 할래, 일단은 좀 이 주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민들레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물 건너갔다라고 했는데, 이용우 의원이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겨울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준석 체제를, 이제 이준석 계열을 만들어 나가겠다, 나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전부 반이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군기 잡기에 나섰다. 이러한 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요, 누가 말하거든지 간에 내가 지선도 이겼고 대선도 이겼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못 참을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지금 당원이 20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났잖아. 나 건들면 이거 내 팬덤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 팬덤 때문에 정치가 망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본이든 본인 아니든 할 때 나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 2030의 팬덤층이 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러한 일종의 경고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 오늘 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이 이준석 대표가 발언한 이 워딩을 가급적 살려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이 코멘터, 이 생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자료, 즉 원자료, 이 논문 쓰는들도 이 원자료를 잘 활용해야 내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말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워딩을 살려서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색채가 강해진다는 것은 내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야. 이준석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당, 이건 성공하는 정당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왜? 지선, 대선 이겼다 이겁니다. 여기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건들면 윤리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대목에서. 그리고 우리가 취약한 지역과 세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서 예전보다 더 큰 당이 됐다. 이제 저를 전당대에서 뽑았을 때 20만 당원에서 지금은 80만 당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과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지난 1년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고, 제 선거가 아니었고 제가 책임지는 선거지 제 선거가 아니지만 목숨 걸고 뛰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성공적인 선거 전략을 짰겠느냐. 예, 내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화를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뛰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 대의를 위해서 뛴 나의 이준석 정치가 성공했으니 이걸 인정하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나 심하다.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선거의 지휘관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선거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1년과는 앞으로의 1년은 다 참 다를 것이다. 원래 전시 리더십하고 평시 리더십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의 다른 당과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체계를 정립했다면, 이제는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구정을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다. 그래서요, 이 점에서는요, 상당한 이제 군기를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공천 룰과 관련해서 결국 지금 총선을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인데,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결국에는 이 정당이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위의 행보에 반대되는 논리로 나중에 어차피 대표가 다 해먹을 텐데 왜 지금 내가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일체 이번 혁신위에서 이 공천 때문에 파장이 났다. 왜 지금 이 공천도 본인이 안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게 혁신위 태동과 관련된 당내 불만이잖아요. 여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혁신위가 사실은 공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중점 과업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왜 공천 문제 나누느냐, 이거를 정면으로 치받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의 아픔을 거치면서, 공천 파동의 아픔을 거치면서, 그리고 몇 년간 쌓아올렸고 또 어렵게 다시 5년 만에 구축했던 그런 새로운 기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관성에 젖은, 타성에 젖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선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원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이 말로서, 그 논리로서 본다면 틀린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당대표의 생각을 가지고 내 정치를 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당심과 그리고 이 민심을 받드는 가운데서 이준석 마이웨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당심과 민심에서 떨어진 오로지 이준석의 마이웨이는 그야말로 고도를 향하는, 말하자면 패망의 길로 달리는 길밖에 아닐 것이다.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민주당 5년 동안 한 데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숲은 바로 뭐냐? 민심의 흐름이에요. 이 민심의 방향이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되느냐? 뭐 공천 문제가 됐든 당내 일반 당 개혁 문제가 됐든 아니면 당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과 관련됐든 간에 민심을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서 당심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준석식 마이웨이도 이끌어가야만이 이런 3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이준석 정치도 성공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내후년의 총선에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고요. 공천제도의 시스템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시스템화를 고착시켜 놓으면 이건 패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2020년도와 같은 그야말로 리더십이 전혀 없는 황교안이 그야말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던 당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같은 공천 시스템,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정치 어설프게, 왜냐하면 김영호가 지정치 하려고 공천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완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김영호도 그 당시에 내가 뭐 공천 멋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요즘 김영호 슬슬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김영호는 끝까지 자중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2년간 그야말로 지금 현재 여당이 됐지만 다행히 김영호 때문에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겪은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실패, 이거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한 정치인들은 절대 정치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영호, 황교안 마찬가지죠. 조심하라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실패한 역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발언을 아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진석 부의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얘기는요, 이제 KBS 일요 진단에 오늘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아까는 기자 간담회 얘기고, 여기에서요, 아무리 나이가 더 있은 많은 그런 국회 부의장과 당 대표의 관계를 하더라도 서열상 당 대표가 우위다. 제가 정 부의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 의원이 본인을 비판한 내용, 여기에는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그러면서요,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도 이 정진석 부의장이 그랬잖아요. 외교부도 대통령실도 다 반대했다 됐는데, 내가 우크라이나 갈 때 외교부 직원 3명이 동행을 했고 모든 일정 또 메시지 낼 때 외교부와 조율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다 사전 조율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과 논의한 걸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찬회 할 때인데 무슨 너무 우크라이나 외유를 하느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찬회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다 얘기하고 갔고, 애초 저에게 한 지적에 있어서 절 지적한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민들레와 관련해서는요, 윤핵관 즉 장제원 의원 불참,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그리고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은 그런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라고 이 이준석 대표는 평가를 하고, 다만 결단 배경으로요, 이 장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의리를 강조했어요. 성동희 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개인적인 의리를 강조한 점, 이거는 상당히 아쉽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크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민들레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형하고 겨우 의리 지키려고 했느냐, 이거 너무 소인배적 사고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결국은 이 180석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민주당이 우리가 대선은 졌지만 아직까지 의회 절대 다수당이야, 이래가지고 힘 자랑하고 근육 자랑하다가 실패했고 자기들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실책, 이것도 웃음거리가 된 거, 이것도 오늘 이번에 실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민들레 문제, 정진석과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대해서 이제 KBS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24일 날 윤리위에서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한다고 나오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답인데 징계 심사 상황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졌다. 저한테 수사 받으러 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런 게 즉 교사 의혹 문제가 안 되니까 수사기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정진석과의 문제, 그 다음에 성상납 문제, 그 다음에 민들레 문제,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요. 거침없이 입장을 밝혔고 시정일관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민들레를 공문을 보내고 이 간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철규, 이용호 의원 이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용호 의원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요. 자, 이제는 상당히 장제원 의원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 섭섭하다. 그러나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면서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겠다. 민들레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많은 분들이 민들레에 기대와 우려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요.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당에도 좋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순수한 의원 모임이다. 민들레는 민심을 들으려는 약자인데 정작 민들레에 대한 민심은 오해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고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 본래 그래서요. 15일 날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늦춰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덧붙이면은 지금 SBS에서 말이죠.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6월 8일, 9일 이틀간 조사를 했는데 이 SBS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넥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이 조사는 언제든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몇 가지를 조사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과 윤핵관의 갈등 누구 책임이냐? 이준석 책임이다가 32.0 아니야 윤핵관 책임이야 이게 51.0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전당대 출마하잖아요. 당대표. 이거 출마 부적절해가 무려 56.1%. 아니야. 적절해. 이게 35.2%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절대 못 내놓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국민의힘이 맡아야 돼. 이게 56.1%. 아니야. 그래도 민주당이야. 이게 32.6%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말이죠. SBS 여론조사 저희가 느끼는 거나 또 여러분께서 느끼는 하고 민심이 비교적 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당히 좀 늦은 편인데요. 오늘 일요일 첫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뉴스들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